습하고 끈적한 바람이 창덕궁의 담장을 넘어 후원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열대야, 매미소리조차 더위에 지쳐 끊어질 듯 이어지던 1506년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왕의 연회장은 대낮보다 더 밝은 횃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름 타는 매캐한 냄새와 섞여 비릿하고 농밀한 육향이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의 진원지는 왕의 칠기상 위에 놓인 거대한 은쟁반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요리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수육 같았으나 그 크기와 모양새가 기이할 정도로 길고 굵었습니다. 좌우로 도열한 수십 명의 악공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악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얇은 비단옷 한 장만 걸친 수백 명의 흥청들이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단 한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폭군 연산군이었습니다. 그는 붉은 골룡포의 앞섭을 풀어 헤친 채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넘기며 쟁반 위에 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할 생각조차 없다는 듯 맨손으로 덥석 쥔 그 고기 덩어리에서 뚝 하고 기름진 육즙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질긴 근육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우적, 우적, 씹는 소리가 텅 빈 연회장에 귀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왕의 턱 근육이 실룩거릴 때마다 옆에서 시중을 들던 내관 김자원의 어깨가 움찔거리며 떨렸습니다. 연산군은 입안 가득 고기를 씹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앞에 신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자, 바로 간신 임사홍이었습니다. 왕이 입안의 고기를 꿀꺽 삼키더니 입가에 묻은 기름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 그 한마디에 임사홍이 화들짝 놀라며 머리를 더욱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예, 전하, 하명하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백마의 약물이 확실한가? 예? 예, 그러하옵니다, 전하. 팔도에서 가장 힘좋고 날래기로 소문난 백마를 징발하여 그 중에서도 가장 기운이 넘치는 놈을 골라 방금 전 잡은 것이옵니다. 그 기운이 전하의 옥체에 고스란히 스며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사옵니다. 연산군은 임사홍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피식 하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남은 고깃덩어리를 임사홍의 머리맡으로 툭 던졌습니다. 뜨거운 고깃덩어리가 가세 위에 떨어졌다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만 임사홍은 감히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전하? 입에 맞지 않으시옵니까? 소신이 죽을 죄를 지업... 싱겁구나. 예? 싱겁다고 하였다. 백마의 기운이라. 글쎄다. 과인이 느끼기엔 그저 늙은 소가죽을 씹는 것 같구나. 내 몸 안에서 불길이 일어야 마땅하거늘 어찌 이리도 잠잠하단 말이냐. 연산군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스듬히 몸을 기울여 임사홍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경이 내게 거짓을 고한 것은 아니겠지. 혹 백마가 아니라 병든 조란말을 잡아온 것은 아니냐. 아니면 오는 길에 경이 먼저 그 기운을 빼돌리라기라도 한 게야. 아니옵니다. 당치 않으신 말씀이옵니다, 전하. 천지신명께 명세코 이놈은 제주의 목장에서 특별히 관리하던 종마이옵니다. 그 힘이 장사라 장정 5이 달라붙어야 겨우 제압할 수 있었던 놈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임상홍은 억울하다는 듯 바닥에 이마를 콩콩 찧었습니다. 쿵쿵 소리가 날 때마다 연회장의 공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꼴이 우습다는 듯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킥킥대는 웃음이었으나 이내 천장이 떠나갈 듯한 광소로 변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 맞춰 주변의 흥청들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이 이 연회장의 불문율이었으니까요.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 연산군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자원이 재빨리 다가와 술을 따르려 했지만 왕은 손을 휘저어 그를 물리쳤습니다. 됐다. 술맛도 떨어지는구나. 연산군은 텅 빈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풀린 듯 흐릿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불안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상선, 예, 전하.
지금 몇 시나 되었느냐? 이제 막 잣씨를 넘긴 시각이 옵니다, 전하. 아직도 밤이 이리 길구나. 이 긴 밤을, 이 끓어오르는 열기를 어찌 달래야 한단 말이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휘청하고 몸이 흔들리자 김자원이 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왕은 거칠게 그를 뿌리쳤습니다. 연산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흥청들이 숨을 죽이고 왕의 발끝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작위로 한 여인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렸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앳된 눈동자가 왕과 마주쳤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설중매라 하옵니다, 전하. 설중매라, 눈 속의 매화라. 이름 한번 고고하구나. 헌데 네 눈빛은 어찌 이리 겁에 질려 있느냐? 내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할 것 같으냐? 아니옵니다. 그저 천하의 용안이 너무도 눈부셔. 거짓말. 연산군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인은 힉 하고 숨을 들이키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왕은 쭈그리고 앉아 여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웠습니다. 다들 나를 무서워하지. 겉으로는 태양처럼 받들지만 속으로는 미친 개 보듯해. 내 모를 줄 아느냐? 그는 다시 임상홍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임상홍! 예, 전하. 내 이름 여우다. 여우라 하시면 붉은 여우 말이다. 꼬리가 9 달린 놈이면 더 좋고 그놈의 생식기를 구해오너라. 여우란 놈은 교활하고 음기가 강하니 내 양기와 섞이면 아주 볼만하겠어. 백마가 안 된다면 여우라도 씹어먹어야 이 속에 불이 꺼질 것 아니냐. 당장 내일 아침까지 구해오지 못하면 네 놈의 것을 대신 잘라 술에 담글 것이야. 알겠느냐? 치엄하신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당장 전국에 파발을 띄우겠사옵니다. 연산군은 다시 흥청들이 모여있는 곳을 휘저으며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비틀거렸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백마의 생식기를 씹어먹고 수천의 미녀를 거느리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왕. 채워도 밑빠진 독처럼 공허하기만 한 그의 욕망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덕궁의 담장 너머로는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쾌락에 겨운 비명인지 모를 소리들이 새벽이 올 때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저 담장 안에는 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괴하고도 슬픈 폭주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직 그가 괴물이 되기 전 그저 조금 예민하고 슬픈 눈을 가졌던 젊은 왕의 시절로. 시계바늘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려 1494년의 경복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은 공기가 서늘하던 늦가을, 20살의 청년 이융이 조선의 제1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훤칠한 기에 가늘고 긴 눈매, 하얀 피부. 그는 누가 봐도 귀티가 흐르는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늘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즉위 초 그는 꽤 괜찮은 군주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매일 아침마다 산산조각이 나곤 했습니다. 바로 경연, 궁 왕과 신하가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 때문이었지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편전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늙은 대신들의 쉰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왕의 고막을 긁어댔습니다. 선왕께서도 항상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으셨거늘 어찌하여 사냥과 연회의 마음을 두시려 하시옵니까? 성군이 되시려면 사사로운 용왕을 노르고 오직 학문에 정진하셔야 하옵니다. 연산군은 손에 쥐고 있던 붓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대나무 붓대가 으드득 소리를 내며 금이 갔습니다. 그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눈앞에 앉은 백발의 신하를 쏘아보았습니다. 대사관, 예, 전하, 그대는 내가 기계로 보이는가? 에? 그것이 무슨 망극하신... 아침에는 경연, 낮에는 정무, 저녁에는 또 야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그저 성군, 공자, 맹자 타령만을 퍼대니 내 머릿속에 돌이 들어앉은 것 같구나. 내가 사냥을 가고 싶은 것은 짐승을 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답답한 궁궐을 벗어나 숨 좀 쉬고 싶어서이다. 헌데 그것조차 아니 된다. 전하, 이는 다 종묘사직을 위한 충원이오니. 충원, 지겹지도 않으냐? 쾅! 연산군이 벼루를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검은 먹물이 튀어 용포자락을 더럽혔고 신하들은 일제히 죽여주시옵소서를 외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짐을 지고 편전을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에는 핏대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왕의 육체는 끓어오르는 혈기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 에너지를 분출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교라는 거대한 감옥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물러가라! 꼴고 보기 싫다! 연산군은 도망치듯 편전을 빠져나와 침전인 대주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뒤따르던 내관 김자원이 종종걸음으로 겨우 그를 쫓아갔습니다. 침전에 들어선 연산군은 익선관을 벗어던지고 침상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상선, 예, 전하, 속이 타는구나. 가슴 한구석에 불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 냉수 말고 뭔가 이 속을 확 뚫어줄 만한 것은 없느냐? 김자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전하, 수라간에 일러 시원한 타락죽이라도 올리라 할까요? 아니면 죽 따위는 싫다. 밍밍하고 느끼해. 입맛도 없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구나. 저 늙은이들과 싸우려면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다. 그때였습니다. 연산군의 눈빛이 묘하게 번뜩이는 것은 그는 상체를 일으켜 김자원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내 듣자 하니 기운이 없을 때 특별한 것을 먹는다더구나. 특별한 것이라 하심은 보약 같은 탕약 말고 입에 착 감기면서도 힘이 불끈 솟는 그런 음식 말이다. 궁중 요리는 죄다 모양만 번지르르하지 실속이 없어. 매일 똑같은 반찬, 똑같은 고기. 지루해 죽겠단 말이다. 김자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은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실은 소신이 밖에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함경도 주방의 사냥꾼들은 산짐승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피를 마시고 특히 수컷 짐승의 그것을 날것으로 씹어먹는다 하옵니다. 그러면 엄동설안에도 땀이 날 정도로 열기가 솟구치고 밤새 지치지 않는다고 하더이다. 연산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혐오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큰 표정이었습니다. 짐승의 피와 생식기라? 예, 하오나 어찌 지존하신 옥치에 그런 야만적인 것을... 야만? 야만이라. 연산군은 침상에서 내려와 탁자에 놓인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째로 술을 들이킨 그가 입가에 흐르는 술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늙은이들이 나를 가둬두려 한다면 나는 짐순이 되어서라도 그 울타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힘이 필요해. 저들을 짓밟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말이다. 그날 이후 수라상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방의 특산물이나 희귀한 버섯, 산삼 같은 약재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왕의 입맛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터졌습니다. 김종직의 조이제문 사건을 빌미로 연산군은 능해가시 갔던 살인파 신하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지나간 뒤 연산군은 비로소 절대 권력의 맛을 보았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저 콧대 높은 대가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구나. 이것이 왕이다. 이것이 진짜 왕의 힘이야. 승리의 쾌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에게 직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칭송과 아부만이 가득 찬 궁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연산군은 더욱더 육체적인 감각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야심한 시각에 술장이 들어왔습니다. 안주 접시에는 평소 보지 못한 불구스름한 고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임사홍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하, 이것은 사슴의 혀 요리이옵니다. 사슴의 혀? 예, 사슴은 십장생 중 하나로 그 기운이 맑고 영험하다 알려져 있사옵니다. 하물며 그 혀는 사슴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니 이것을 드시면 전하의 말씀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옵니다. 연산군은 젓가락으로 미끌거리는 사슴혀를 집어들었습니다. 징그러울 법도 했지만 그는 주저없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묘한 피냄새. 입안에서 고개를 굴리던 연산군의 표정이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나쁘지 않구나. 아니, 좋다. 아주 좋아. 몸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도는 것이 느껴지느냐? 예, 전하. 마치 잠자던 용이 눈을 뜨는 듯 하옵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다. 책 속에 파묻힌 죽은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펄떡거리는 생명력이 내게 필요했어. 연산군은 그날 밤 사슴혀 한 접시를 모두 비웠습니다. 그의 눈은 술기운과 정체모를 활력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슴의 혀가 입에 맞자 그는 더 강하고 더 희귀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임사홍, 예 전하. 다음에는 사슴보다 더 큰 놈으로 준비해라. 더 큰 놈이라 하심은 호랑이,
곰, 멧돼지,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 조선 팔도에 살아 숨쉬는 것 중 가장 힘센 놈들의 정기를 모조리 빨아마실 테다. 그래야 내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채홍사가 미녀를 찾아 나서기 전 먼저 전국의 사냥꾼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왕의 식탁을 채우기 위해 산과 들의 산짐승들이 씨가 마를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왕은 사라지고 오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입을 벌린 포식자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식자의 시선은 이제 짐승을 넘어 서서히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504년 갑자년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궁궐의 정원에는 매화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지만 조선의 조정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 아니 피맛을 본 맹수였습니다. 관련된 자라면 산자는 물론이요 이미 죽은 자의 무덤까지 파헤쳐 뼈를 갈아버리는 광풍, 바로 갑자사화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살육의 밤이 깊어질수록 왕의 연회장은 더욱 화려하고 음탕하게 빛났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쾌락으로 덮으려는 듯 연산군은 미친 듯이 술과 여자를 찾았습니다. 경회루의 2층 누각, 비단 장막이 겹겹이 쳐진 그곳에서 연산군은 삐딱하게 누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생들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왕의 표정은 심드렁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멈춰라! 나른한 목소리에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춤추던 기생들이 얼어붙은 듯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연산군은 하품을 크게 하며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재미없다. 지루해. 전하, 이 아이들은 장학원에서 엄선한... 김상선, 내 눈이 옹익구멍으로 보이느냐? 예, 아니옵니다. 저 춤사위를 좀 보거라. 뻣뻣하기가 마치 나무 토막 같지 않느냐? 눈빛에는 생기가 없고 몸놀림에는 흥이 없어. 그저 틀리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꼴이라니. 내가 저런 허수아비들을 보며 술맛이 나겠느냐? 연산군은 짜증스럽게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는 얼굴들 지겹지도 않으냐? 궁궐 담장 안의 꽃들은 시들시들해. 나는 더 싱싱하고 더 강렬하고 더 색다른 향기를 원한다. 저 담장 밖 조선 팔도 어딘가에는 아직 내가 맛보지 못한 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을 터인데. 그때 어둠 속에서 임사홍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신 임사홍 아래옵니다. 말해보라. 전하의 말씀이 지당하시옵니다. 이 좁은 구중궁궐 안에 어찌 전하의 태평성대를 만족시킬 인재가 다 있겠사옵니까? 하오나 국법에 얽매이어 밖에 여인들을 들이는데 한계가 있었사옵니다. 국법? 이제 내 말이 곧 법이다. 누가 감히 나를 막는단 말이냐? 그라옵니다. 하오니 전하, 이제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소신이 전하를 위해 특별한 사절단을 꾸리고자 하옵니다. 사절단? 예, 붉은 꽃을 꺾어 바친다는 뜻으로 채홍사라 칭함이 어따올런지요. 채홍사, 붉은 것을 캔다. 연산군의 입가에 비로소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임사홍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름이로다. 그래, 그 채홍사란 놈들은 무엇을 하는고? 소신이 직접 채홍사가 되어 전국 팔도를 이잡듯이 뒤지게 싸웁니다. 양반집 귀수건, 처민의 딸이건, 첩이건, 과부건 가리지 않고 오직 자태가 곱고 기회가 뛰어난 여인들을 모조리 징발하여 전하의 뜰을 채우게 싸웁니다. 모조리? 예, 모조리! 이 조선 땅의 모든 아름다움은 오직 전하의 것이옵니다. 좋다, 아주 좋아. 임사홍, 네 말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구나. 연산군은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랫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헌대경. 예, 전하. 꽃이 많아지면 벌이 바빠지는 법. 내 마음은 이미 1000명, 10,000명의 여인을 품고 싶으나 이 육신이 문제로구나. 요즘 들어 밤을 새우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풀린단 말이다. 꽃밭을 만들어 놓고 벌이 말지 못하면 그 무슨 망신이냐. 임사홍은 준비했다는 듯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신이 또 하나 준비한 것이 있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충약과 육선 목록이옵니다. 충약, 벌레를 말하는 게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예로부터 민가에서는 양기를 돋우는데 으뜸으로 치는 비방들이 전해져 오는데 개 중에는 다소 기이하여 의원들도 처방하지 않는 것들이 있사옵니다. 하오나 그 효원만큼은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운다 하옵니다. 연산군은 두루마리를 낚아치듯 받아 펼쳤습니다.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에나방 수컷, 7.4 뱀, 진해? 이것들을 먹으란 말이냐? 전하, 누에나방은 교미를 할 때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한다 하옵니다. 그 끈질긴 기운을 드시는 것이옵니다. 뱀은 두말할 것도 없이 땅에 전기를 품은 영물이지요. 꿀꺽. 연산군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징그러움보다는 탐욕이 앞선 눈빛이었습니다. 재료는 구할 수 있느냐? 재용사가 미녀를 구하러 갈 때 별도로 채청사를 함께 보내 산과 강을 뒤지게 하겠사옵니다. 미녀는 채용사가, 보양식은 관찰사들이 책임지고 올리게 하시옵소서. 임사홍. 예, 전하. 너는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구나. 당장 시행하라. 내 식탁에는 보양식을, 내 침실에는 미녀를 넘치도록, 아주 흘러 넘쳐서 발에 채이도록 채우란 말이다. 그날부터 조선 팔도는 거대한 사냥터가 변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딸을 가진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뱀과 짐승을 잡는 사냥꾼들의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식탁은 날이 갈수록 기괴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라상에는 낯선 탕국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탕이냐? 냄새가 아주 구수하면서도 독특하구나. 상선 김자원이 탕그릇 뚜껑을 열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백마의 고함과 오골개를 함께 고아 만든 용봉탕의 변형이옵니다. 거기에 양기를 돋운다는 구기자와 토사자, 그리고 동면하던 개구리의 알을 말려 가룬에 넣었사옵니다. 개구리 알? 예,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는 그 생명력을 몸 안에 응축하고 있사옵니다. 그 알은 생명의 근원이니 전하의 옥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옵니다. 연산군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끈적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뜨거운 기운이 위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좋다. 온몸에 땀이 나는구나. 그는 탕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워냈습니다. 입가에 묻은 국물을 혀로 핥으며 그는 묘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김상션, 오늘 밤 당직은 누구냐? 숙이 이시이옵니다. 숙이? 그 얌전한 여인네 말이지. 아니, 오늘은 아니다. 그럼? 임사홍이 올려보낸 아이들 중에 운평이라 했던가, 지방에서 갓 올라온 아이들 말이다. 거래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법도를 모르는 천한 것들이옵니다만, 그래서 좋은 것이다. 법도를 모르는 야생마 같은 것들. 오늘 그 아이들을 내 침전으로 들라 해라. 한 명이 아니라, 그래, 5명쯤 불러라. 5이나 말이옵니까?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냐? 이 개구리알 탕을 먹고 나니 힘이 남아도는구나. 어서! 연산군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보약과 여색,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부추기는 땔감이 되어 왕의 이성을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이 짐짝처럼 수레에 실려 한양으로 올라왔고, 동시에 전국의 산과 들에서는 왕의 정력을 위해 씨가 마르는 짐승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께서 드시는 것이 밥이 아니라 백성들의 피눈물이라더라. 저러다 천벌을 받지, 천벌을 받아. 하지만 궁궐 담장 안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인이 모여들었고 연산군은 그들을 등급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최상급 기녀를 흥청이라 불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운평, 계평 등으로 관리했습니다. 흥청, 맑은 기운을 일으킨다. 연산군은 흥청들의 치마폭에 쌓여 세상 돌아가는 꼴은 잊어 채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의 강도가 세질수록 그가 찾는 음식 또한 점점 더 금기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곤충과 짐승의 생식기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될 더 원초적이고 충격적인 무언가를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1505년 을축년의 새해가 밝았지만 한양의 공기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듯 탁하기만 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주는 이제 궁궐 담장을 넘어 민가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왕의 욕망은 블랙홀 같았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었지요. 수천 명의 흥청들이 궁을 메었지만 왕은 여전히 목말라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창덕궁의 은밀한 내실, 약방의 의원들이 모두 물러간 뒤 횡한방에 연산군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탕약 그릇이 산산조각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김상선! 네, 전하! 밖에 있느냐, 김상선! 예, 들라시옵니까? 김자원이 헐레벌떡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비릿한 한약 냄새와 왕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연산군은 상의를 탈의한 채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놈을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10년 전에 그 아름다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눈밑은 퀭하니 검게 내려앉았고 피부는 푸석했으며 배는 술살로 인해 기이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나란 말이냐? 전하, 옥체 만강하시옵나. 어찌 그런 약한 말씀을... 닥쳐라! 입에 발린 소리 집어치워! 연산군이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찡그랑! 금속 거울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흥청 월화매가 내 품에서 뭐라 했는지 아느냐? 어찌 감히 천한 것의 주둥아리를 소신이 알겠사옵니까? 내 살결이 노인네처럼 거칠다 하더구나. 힘을 쓰지 못하고 식은 땀만 흘린다며 뒤돌아 비웃는 것을 내가 보았다. 감히 왕인 나를 천한 계집 따위가 동정어린 눈으로 쳐다봤단 말이다. 전하, 당장 그년을 잡아들여 혀를 뽑아버리겠사옵니다. 혀를 뽑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 몸이 문제란 말이다. 내 몸이! 연산군은 자신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쾅쾅 두들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녹용, 인삼, 뱀 다 쓰레기야. 먹을 때뿐이다. 돌아서면 기운이 빠져나가고 밤만 되면 오한이 든다. 내 몸속에 구멍이라도 난 게야. 밑빠진 독처럼 생기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어. 그는 김자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더 강한 게 필요하다. 죽은 짐승 말고, 말린 약재 말고, 팔떡거리는 것, 생명이 그대로 붙어있는 것. 그래, 살아있는 기운을 통째로 삼켜야겠어. 그때 방문 밖에서 임사홍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임사홍 아래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밤을 무릅쓰고 입고라였사옵니다. 들어오라 해라. 빈손이면 네 목부터 칠 것이다. 임사홍이 들어와 엎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전하, 심려치 마시옵소서. 소신이 전하의 고민을 해결할 비책을 찾아내었사옵니다. 비책? 또 무슨 시답잖은 풀부리 이야기면 당장 나가라. 아니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전하, 사향노루를 아시옵니까? 사향노루? 향기나는 그 짐승 말이냐? 예, 그놈의 배꼽에는 사향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것은 수컷이 엄컷을 유혹할 때 쓰는 전기의 결정체이옵니다. 그 향이 어찌나 강한지 심리밖에 엄컷도 발정하게 만든다 하옵니다. 하물며 그 생피와 생간을 취하신다면... 생간? 예, 죽여서 가져오면 효과가 반감되옵니다. 산채로 잡아 그 심장이 뛰고 있을 때 배를 갈라 꺼낸 간을 드셔야 합니다. 그 뜨거운 피가 전하의 혈관을 타고 돌면 회추는 떼놓은 당상일 것이옵니다. 연산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회춘,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산채로 심장이 뛸 때.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속의 제왕인 수달의 간 또한 정력에는 으뜸이라 하도이다. 좋다. 당장 구해오라. 허나 전하, 문제가 하나 있사옵니다. 문제? 이 짐승들은 깊은 산중이나 험한 계곡에 숨어 사는지라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옵니다. 게다가 산채로 한양까지 공수하려면 백성들을 대거 동원하여 산을 포위하고 모리 사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농번기라 일손을 빼앗긴 백성들의 원성이... 원성? 연산군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임사홍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임사홍이 뒤로 나동그러졌습니다. 원성이라고 했느냐? 백성들이 밭 가는 게 중요하냐? 내 양기가 중요한 것이냐? 네 놈이 지금 누구 녹을 먹고 사는 게야?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소신이 잠시 미쳤나 보옵니다. 당장 명을 내려라.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아니 전국 팔도의 모든 장정들을 징발해라. 농사? 그딴 건 짓지 않아도 내 창고는 가득 차 있다. 산을 태워서라도 강물을 퍼내서라도 잡아와. 노루건 수다리건 여우건 내 눈앞에 살려 데려오란 말이다. 분부가 들겠사옵니다. 그리고 임사움, 예 전하. 사냥터가 너무 멀어. 내가 직접 사냥을 나가고 싶어도 궁에서 나가는데 한 세월이니 원. 궁궐 주변 민가들을 싹 다 밀어버려라. 예, 민가를 말씀이시옵니까?
그래, 경복궁에서 인왕산까지, 그리고 저 동쪽 낙산까지 그 안에 있는 집들은 모조리 철거해 쥐새끼 한 마리 살지 못하게 싹 비우고 그곳을 나의 전용 사냥터 금표구역으로 만들어라. 하오나 천하, 그곳에는 대대로 살아온 수만호의 백성들이 당장 쫓겨나면 갈 곳이 없사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죽으면 될 것 아니냐. 연산군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사냥터에 백성들의 냄새나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까지 다 내 것이다. 내 땅에서 내가 짐승을 잡고 놀겠다는데 감히 누가 토를 달아. 당장 내일 아침부터 집을 부수라 해. 만약 해가 질 때까지 남아있는 놈이 있다면 그놈들을 사냥감으로 삼아 활을 쏠 것이다. 광기였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폭력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양 도성은 아비귀환의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우지끈 광! 관군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민가로 들이닥쳤습니다. 나와! 다 나와! 어명이다! 아이고 나리, 지금 나가면 우린 어디서 잡니까? 늙은 어미가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요. 시끄럽다. 왕께서 사냥하실 곳이다. 늦장 부리면 니놈들 목을 베겠다 하셨다. 군졸들은 가재도구를 챙길 시간도 주지 않고 기둥을 톱으로 자르고 지붕을 무너뜨렸습니다. 솥단지가 굴러다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올 터전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시각 연산군은 멀리서 피어오르는 먼지구름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갓 잡아올린 사향노루 한 마리가 밧줄에 묶여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전하, 준비되었사옵니다. 의관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노루의 눈망울은 공포에 질려 쳐져 있었지만 연산군은 그 눈을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시작해라. 의관이 노루의 배에 칼을 꽂았습니다. 짐승의 단말마 비명인 키익 소리가 후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산군은 그 비명을 음악처럼 감상했습니다. 꺼내라. 의관이 비투성이가 된 손으로 붉을 덩어리를 꺼내 쟁반에 담았습니다. 아직도 꿈틀거리는 김이 모락모락한 생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골룡포 소매를 적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이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입을 크게 벌려 생간을 베어 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역겨움에 헛구역질이 올라올 법도 하지만 그는 억지로 씹어 삼켰습니다. 꿀꺽! 목구멍을 넘어가는 뜨거운 덩어리. 연산군은 눈을 감고 그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래, 도는구나. 피가 돈다. 그는 피 묻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김자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상션, 오늘 밤이다. 예? 오늘 밤 연회를 열 것이다. 이 기운이 사라지기 전에 흠청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오늘 잡은 노루의 고기도 구워 올려라. 내가 이 짐승의 넋을 위로해 주어야 하겠느냐? 왕의 웃음소리 뒤로 도성 밖으로 쫓겨난 백성들의 통곡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사양 노루의 생간, 수달의 간, 그리고 백마의 음경, 그는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갈증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짐승의 기운은 잠시뿐, 약효가 떨어지면 더 깊은 허무와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으로 난된다. 짐승보다 더 고귀하고 더 순수하고 더 인간에 가까운, 아니 인간 그 자체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미친 시선은 이제 갓 아이를 낳은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의 가슴에서 흐르는 화연 액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금기시되는 영역, 은유의 손을 뻗기 시작한 것입니다. 1505년의 겨울, 궁궐 안에는 기이한 냄새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냄새와는 달랐습니다. 묘하게 달큰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하고 맡고 있으면 속이 울렁거리는 냄새, 바로 전 냄새였습니다. 왕의 침전 앞에는 매일 아침 낯선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하는 여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품 안의 아기들은 배가 고파 칭얼거렸지만 어미들은 젖을 물릴 수 없었습니다. 그 젖은 아기의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조전의 은밀한 방, 연산군은 비단 보료 위에 누워 문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내의원 제조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옷그릇을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전하, 준비되었사옵니다. 가져오나. 연산군이 몸을 일으켜 옷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약간 누르스름한 빛을 띠는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우유보다 더 진하고 걸쭉한 느낌, 바로 해산한 지 며칠 안 된 산모에게서만 나온다는 초유였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구하기 힘들다는 초유냐? 예, 전하. 민가에서 어제 갓 출산한 여인을 급히 섭외하여 짜낸 것이옵니다. 일반 젖보다 그 영양이 100배는 더하고 면역을 돋우는 힘이 탁월하다 하여 설명은 됐다. 맛을 보면 알겠지. 연산군은 그릇을 입에 댔습니다. 후루룩, 목구멍을 타고 미지근하고 비릿한 액체가 넘어갔습니다.
그가 인상을 찌푸리며 입맛을 다쳤습니다. 좀 비리구나. 소젖보다 더 비려. 그리고 끝맛이 찝찝해. 전하, 꿀을 조금 타서 올릴까요? 아니다. 약이 달면 쓰나. 이 비린내야말로 생명의 냄새 아니겠느냐. 그는 남은 젖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은 연산군이 혀로 입술을 핥으며 물었습니다. 헌데 이 젖을 짠 어미는 어디 있느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사옵니다. 젖이 차면 다시 짜야 하기에 아이는 예? 아이는 어미와 떨어지려 하지 않아 억지로 떼어놓느라 밖에서 울고 있사옵니다. 시끄럽다. 아이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치워라. 젖이 마르면 쓸모없으니 어미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잘 먹이고 재우되 아이 생각은 못하게 해. 짐승도 새끼를 생각하면 몸이 축나는 법이다. 오로지 나에게 바칠 젖만 생각하게 만들어라.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연산군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뱃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갓난아기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없이 그저 어미의 품에서 젖이나 빨며 보호받는 절대적인 존재,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더 강하고 더 젊은 육체로. 하지만 인간의 젖으로도 그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욕망은 이제 식욕을 넘어 세계 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임사홍! 예 전하, 내 궁궐이 너무 좁다. 좁다 하시옵니까? 내 여자가 몇 명이냐? 현재 권례에 머무는 흥청과 운평을 합하면 대략 3천을 넘어서고 있사옵니다. 3천명? 고작 3천명이라니 내가 중국의 황제보다 못하단 말이냐? 10,000명을 채워라. 10,000명! 10,000명이라 하심은 권례의 모든 전각을 숙소로 써도 부족하옵니다. 게다가 그 많은 인원을 먹이고 입힐 재정 또한 바닥나고 있사옵니다. 국고가 텅 비었사옵니다, 전하! 임상홍이 바닥에 머리를 지으며 읍수했지만 연산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이 없으면 뺏어오면 될 것 아니냐. 저 밖에 양반놈들, 관리놈들, 창고에 금괴를 쌓아놓고 사는 놈들이 수두룩하다. 그놈들 재산을 몰수해. 죄목은 만들면 그만이다. 영모로 몰든 불경죄로 몰든 싹 다 털어서 내 여자들을 입혀라. 그리하여 흥청망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사찰을 폐쇄하여 기생들의 숙소로 만들었고 성균관 유생들을 쫓아낸 데 그 신성한 학문의 전당을 유흥장으로 개조했습니다. 공자의 위패가 있던 자리에 술상이 차려지고 글 읽는 소리 대신 기생들의 교태 섞인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성균관 뜰에서 거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색색의 비단옷을 입은 흥청들이 꽃밭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술을 따르라! 오늘은 내가 너희들의 서방님이니라! 연산군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흥청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전하, 소녀에게도 한 잔 주시옵소서. 오냐 네 입술이 앵두 같구나. 어디 맛 좀 보자. 그는 채통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기생의 무릎을 베고 눕는가 하면 신하들에게 기생을 업고 뛰게 시키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때 연회장 구석에서 한 신하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강제로 징발되어 항청으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귀신같이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저기 우는 놈 누구냐? 전하, 감히 내가 베푼 연회에서 눈물을 보여 분위기를 망쳐도 유분수지.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군사들이 신하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연산군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술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다들 웃어! 웃으란 말이다. 내가 즐거우면 너희도 즐거워야지. 왜 나만 빼고 다들 슬픈 척 고상한 척 하는 거야?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임상홍이 다가와 왕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고정? 네가 내 속을 아느냐?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가 않아. 아무리 품어도 외롭단 말이다. 이 수천 명의 계집들 다 껍데기야. 내 권력이 무서워 웃는 척하는 인형들이라고. 진짜 나를, 이 이융이라는 사내를 원하는 년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 연산군은 비틀거리며 무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골룡포를 벗어던졌습니다. 속저고리바란의 왕,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용무, 귀신을 쫓는 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춤사위는 귀괴하고 처절했습니다. 마치 자기 안에 있는 악귀를 쫓아내려는 몸부림 같았습니다. 이봐라 흥청들아, 너희가 내가 왕이라서 좋으냐? 예 전하! 거짓말쟁이들, 내가 왕관을 벗으면 너희가 나를 쳐다보기나 하겠느냐?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웃다가 화내다가 춤추다가 우는 왕, 조울증의 끝을 보여주는 광경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상선, 예 전하.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우셨을까? 사약을 받으실 때 피를 토하며 이렇게 우셨을까? 전하,
그만 침소로 드시지요. 밤이 깊어싸옵니다. 그는 김자원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는 다시 약방을 찾았습니다. 내 의원 어디 있느냐? 예, 전하. 더 가져와. 아까 그 초유 더 가져오란 말이다. 전하, 산모가 탈진하여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사옵니다. 그럼 쥐어짜서라도 가져와. 피가 섞여 나와도 상관없다. 그 젖을 먹어야 내가 잠들 수 있어. 어머니 냄새, 그 냄새가 필요하단 말이다. 그날 밤 의관들은 기절한 산모의 가슴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피 섞인 젖 한 발을, 그것이 천하를 가진 왕이 잠들기 위한 유일한 수면제였습니다. 1506년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더위에 죽어나갔지만 연산군의 창고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산의 진미가 썩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백마의 음경, 사향노루의 배꼽, 수달의 간, 그리고 인간의 젖. 그가 섭취한 그 모든 정력제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들은 그의 몸을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고 피부에는 붉은 반점이 돋아났으며 눈에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누가 있다. 패비 윤씨가 피 묻은 적삼을 입고 나를 보고 있어. 전하, 아무도 없사옵니다. 아니야, 저기 구석에 나를 데려가려 한다. 살려줘, 임상홍, 나 좀 살려줘. 왕은 밤마다 비명을 질렀고 신하들은 이제 서로의 눈치만 보며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권력의 탑이, 그 화려했던 욕망의 탑이 밑동부터 썩어 무너질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파국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갈구했던 강한 힘이 결국 그를 가장 약하고 비참한 존재로 만들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1506년 6월 1일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연산군은 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바람소리조차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전하, 오늘따라 안색이 더욱 창백해 보이십니다. 김자원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술잔을 올렸습니다. 연산군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지만 입술에 대기도 전에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붉은 술이 바닥에 핏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김상선, 예, 전하. 이상하다. 왜 이리 조용하냐? 흥청들의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고 임사홍 그 늙은이의 아첨소리도 들리지 않아. 다들 어디 간 게야? 아, 임대감께서는 급한 전가를 받고 잠시 궐 밖으로. 거짓말! 연산군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다들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게지. 내 눈을 피해서.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 궁 안에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다들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단 말이다. 그때였습니다. 둥, 둥, 둥. 멀리 돈화문 쪽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제의 북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을 조여오는 묵직하고 불길한 진동. 곧이어 와, 와, 와 하는 함성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연산군은 맨발로 뛰어나가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횃불의 물결이 궁궐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반정이다! 폭군을 몰아내라! 진성대군 마마를 옹립하라! 박원종과 성희안이 이끄는 반정군이었습니다. 궁궐 수비대는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도 왕을 떠난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전하! 피하셔야 하옵니다! 반란군이 들이닥치고 있사옵니다! 김자원이 다급하게 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피해? 어디로?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 집에서 어디로 도망간단 말이냐? 전하! 임사홍은 어디 있느냐? 그놈이 내게 약속했어. 천년 만년 누리게 해주겠다고. 백마의 정기를 먹으면 천하 무적이 된다고 했단 말이다. 그런데 고작 10년 만에 끝이란 말이냐? 왕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들이닥친 군사들에 의해 간신 임사홍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김자원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폭군 연산군은 옥새를 내어주고 초라한 가마에 실려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흥청들, 그가 그토록 탐닉했던 보양식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밤이었습니다. 2달 후 1506년 11월 강화도 교동의 한 외단집,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초가 3간,
그 주위에는 날카로운 탱자나무 가시덤불이 높게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시 울타리로 가두는 형벌, 위리안치였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 안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피부는 껍질이 벗겨진 나무처럼 거칠었고 온몸에는 붉은 종기가 돋아나 고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왕이었던 사내, 연산군이었습니다. 물 좀 다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감시하는 나졸들은 문 밖에서 잡담을 하며 낄낄거릴 뿐이었습니다. 야, 저 폐주놈 또 징징거린다. 내버려둬 둬. 어차피 죽을 날 받아놓은 목숨 아니냐? 목이 타서 죽을 것 같다. 연산군은 기어이 몸을 일으켜 바닥을 기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깨진 사발, 그 안에는 식어서 굳어버린 보리밭 덩어리와 쉰내나는 짠지가 전부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사향노루에 생간을 씹고 백마의 약물을 삶아먹고 갓짜낸 초유를 마시던 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흙먼지 섞인 맹물뿐이었습니다. 쿨컥 쿨컥 물을 마시던 그가 피를 토했습니다. 검붉은 피가 누더기 옷을 적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강해지고 싶었다. 어머니처럼 비참하게 죽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짐승이 되려 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먹고 모든 쾌락을 누리면 내 안에 이 구멍이 메워질 줄 알았다.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구멍은 더 커지기만 했다. 보고 싶구나. 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흥청도 음탕한 기생들도 아니었습니다. 중전, 신씨, 내 아내. 그가 폭주할 때마다 옆에서 눈물로 말리던 조강지처 패비 신씨. 그녀가 차려주던 소백한 된장국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보양식이었음을 죽음이 문턱에 와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춥다. 내 몸에 불이 다 꺼졌어. 그토록 양기를 갈구했던 그의 몸은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506년 11월 6일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은 강화도의 쓸쓸한 가시덤불 속에서 31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은 방 안에는 썩은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섭취했던 그 수많은 정력제들은 그를 구원하지도 그의 수명을 단 하루도 연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갈 수 있으며 그 끝은 얼마나 허무한가? 연산군이 남긴 것은 백마의 힘도 수달의 정기도 아닌 오직 폭군이라는 두 글자의 오명뿐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역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타락한 미식가가 되었던 왕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역사의 뒤안길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혹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수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문득 궁금했던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된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제가 이 과거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